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구기성 기자입니다. 제가 지금 내린 이 차, 테슬라가 만든 크로스오버 모델 X인데요, 전기 SUV답게 아주 큰 풍채와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네, 모델 X에 드디어 앉았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살펴보면은 모델 S를 상당히 빵빵하게 부풀린 듯한 그런 외관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차를 처음 봤을 적에 뭐가 생각이 났냐면 찐빵이에요, 찐빵. 그린하우스를 아우르는 그 형태 자체가 너무 빵빵하게 치켜 올라오다 보니까 양감이 상당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전면부를 봤을 적에는 전기차 특유의 그릴이 없는 디자인을 채택을 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헤드램프는 LED를 적극 활용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첨단의 이미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전 독특했던 게 이 차의 측면 실루엣이에요. 뭐랄까요, SUV,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스타일로 차가 나오긴 했는데 패스트백의 스타일을 또 갖고 있으면서도 또 생각보다 지상고는 그렇게 낮지 않고요. 오히려 그래서 SUV보다는 MPV 쪽이 약간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또 저는 이 차가 정말 6인승이라는 점에서 되게 생각을 못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뒷자리는 이따 나중에도 언급을 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이 좁지 않은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도어 핸들 자체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당겨서 여는 타입이죠. 하지만 모델 X는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식입니다. 또 자동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요. 평소에 주행할 때는 공기장을 줄이는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델 X를 논할 적에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2열 좌석의 팔코닝 도어, 이거는 이 차의 하차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요소입니다. 왜 팔코닝이냐, 이걸 또 얘기 안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보통은 이제 걸링도어라고 하죠. 걸링도어는 도어 부분, 그리고 글라스 부분, 루프 일부분까지 통으로 열리는 방식인데, 팔코닝은 뭐냐면 중간에 경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라스 부분이랑 도어 부분은 그대로 올라가고, 루프 부분이 맞붙는 그 지점에 경첩이 있어서 2단으로 접히면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하 주차장이나 일반 주차장에서도 좀 더 공간이 좋은 데서도 여닫을 수 있게 그런 설정이 가능한데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방식이긴 하죠. 그래서 좀 신선하다는 점을 받았습니다. 후면부 역시 모델 S의 디자인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약간 투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취향에선 살짝 먼 느낌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모델 S는 전폭이 되게 넓고 높이 자체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날씬하고 날렵한 모습을 갖추게 됐는데, 모델 X는 옛날에 BMW가 처음 내놨던 쿠페형 SUV X6 같이 위아래로 좀 늘리다 보니까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니까 또 질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전자동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정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차가 최고 속도가 250km/h에서 제한이 되긴 하는데 막강한 다운포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나름의 그 역할을 좀 해낼 수 있겠다, 이런 형태를 또 지니고 있습니다. 외관이 상당히 간결해요. 꾸밈이 별로 없다고 할까요? 수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허전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좋게 말하면 심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스타일링이 독특하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해도 질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는 전기차죠. 전기차는 엔진이 없죠. 모터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적재 공간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테슬라 모델 S도 그랬고요. 지금 모델 X 2차도 적재 공간이 크게 두 군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3열 좌석 뒤쪽에 트렁크 공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에 후드를 열면 또 그렇게 작지 않은 트렁크 공간이 존재를 해서 수납 공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적에는 5명이 캠핑을 가도 3열 좌석 하나만 접더라도 캠핑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는 이 실내 자체도 상당히 독특한 브랜드입니다. 모델 X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특히 센터페시아의 대형 모니터,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공조 장치도 모니터로 다 작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건 뭐 주행 모드나 이런 것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 지도도 상당히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상당히 높아서 시인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좌석별로도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되게 또 놀라웠던 게 뭐냐면 헤드램프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테슬라 하면 빠질 수 없는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부분 자율주행 시스템이죠. 이것도 여기서 어떻게 써먹을지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다 이 모니터 하나에 때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기판 역시 하나의 모니터로만 간결하게 처리를 했는데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이렇게 서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차들이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 속도가 되게 비슷하게 구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차가 앞뒤 후측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방 360도를 다 골고루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테슬라는 시동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 타면 타는 대로 이 기어 레버를 통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중립으로 놓고 주차를 하고, 이 네 가지를 하나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기어 레버는 칼럼식 채택을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작동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건 다른 차에 비해서 벤츠 느낌이 상당히 강해요. 물론 이 컬럼식 레버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왼쪽 편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오토파일럿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의 시야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물론 이 A필러가 상당히 앞쪽으로 빠져나가는 캣보드 스타일을 지닌 점도 한 몫을 하는데, 이 윈드실드가 상당히 거의 B필러 위까지 지금 치켜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쪽에 이제 선바이저가 사라졌는데, 물론 전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 A필러 쪽에 설치가 돼서 펼 수는 있는데 그 면적이 상당히 좁습니다. 독특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룸미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 일반 차의 한 80% 정도밖에 되질 않는데, 이렇게 딱 봤을 때 왜 이게 작냐, 이걸 또 직접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뒤로 보이는 시야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이 천장이 지금 블랙 알칸타라인가요? 스웨이드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 대시보드 구성이 상당히 간결해요.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특히 우드그레인 마감은 고급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라면 여기를 뭐 카본 그레인이나 다른 것들로 채워 넣을 것 같아요. 도어 트림도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엣지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시트 착자감은 좀 처음에 앉았을 때는 좁은 느낌이 좁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괜찮은 편입니다. 뒷좌석을 또 얘기를 해보면요, 시트 자체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게 되면은 엉덩이를 받치는 부분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자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렇게 따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버려요. 리클라이닝 기능을 통짜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공간 자체는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여유가 있고요. 또 문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만큼 타고 내릴 때 상당히 편합니다. 진짜 SUV에서 내리는 느낌이 전혀 아니에요. 2열 좌석은 또 개방감이 이 앞좌석만큼 못지 않은데요, 왜냐면은 도어를 봤을 적에 썬루프 쪽에 해당하는 부분도 글라스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또 햇빛이 쨍하게 들어오는 편은 아니어서 적당히 밝게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열 좌석으로 들어가려면 2열 좌석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의자를 앞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공간은 정말 2도어 쿠페의 뒷좌석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현대차가 내놓았던 벨로스터 1세대의 공간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점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천장에 유리가 살짝 있기 때문에 헤드룸 공간은 그렇게 막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 너무나 폐쇄적이고 그런 느낌은 좀 적습니다. 자, 모델 X 100D는 이름에서 보듯이 배터리 용량은 100kWh를 담고 있고요. 슈퍼차저를 통해서 급속 충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죠.
모터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하나, 뒤쪽에 하나인데요. 앞에 건 최고 출력 262마력, 뒤에 거는 486마력을 발휘하고요. 이 모터가 합쳐서 480마력의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90.0kgm를 낼 수 있는데요. 이 전기차 특유의 토크감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발진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당히 차를 가볍게 움직여요. 차가 무게만 해도 한 3톤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엄청난 거구를 완벽히 스포츠카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날래게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차체가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음에도 이 무게중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요. 배터리를 차체 바닥에 완전하게 깔고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코너링에서도 아주 무난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핸들링 성능을 지녔는데, 또 사륜구동계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이 좀 높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이런 코너에서도 상당히 감각적으로다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컨티넨탈 타이어를 지금 장착을 하고 있는데 한계치가 생각보다 낮아요. 휠스핀도 좀 잘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주행 감각에 있어서 장난감을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차가 큰 거에 비해서 이 주행할 때의 어떤 부피감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만큼 몰기 편하다는 의미이고요. 또 이 스티어링 휠 감각 자체가 좀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성향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여성 운전자분들한테는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서스펜션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감쇄력 자체도 상당히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이게 통통 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차가 커서 그거를 상쇄하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장난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간선도로를 달릴 땐 테슬라의 장기죠, 오토파일럿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2번을 당겨주면 신호음과 함께 잘 가고요. 앞차와의 거리도 상당히 좀 급하게 서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잘 가고 있습니다. 이 오토파일럿은 상당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아주 정확하게 길을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베타 버전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요. 이 중간중간에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을 가볍게 움직여 보십시오 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말라는 뜻입니다. 법규상에서도 그런 문맥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잘 가요. 저희 모델 X는 전동화 그리고 SUV라는 아주 글로벌적인 흐름을 모두 다 담고 있는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시장을 선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방어를 할지도 이제 슬슬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